자금성에 울려 퍼진 고독한 종소리. 1644년 4월 25일 새벽, 자금성에 비상종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조례장에 나타난 신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300년 제국의 심장, 북경이 함락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숭정제는 울부짖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나를 버렸구나. 그는 홀로 경산에 올라 회화나무에 목을 맵니다. 그의 도포자락엔 피로 쓴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내 시체는 찢어도 좋으나 내 백성들은 건드리지 마라. 희망의 시작과 의심의 덫. 17세에 즉위한 숭정제는 명군이 되고 싶었습니다. 간신 위충현을 제거하고 해진 옷을 입으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소빙기의 기근과 농민 반란이 제국을 덮쳤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그의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명나라의 방패, 원숭환 장군이 청나라를 막아내고 있었지만 숭정제는 적의 이간계에 속아 그를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으로 처형합니다. 기둥이 사라진 야오둥 방어선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청나라 기병들은 거침없이 만리장성을 넘나들며 북경의 턱 밑까지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꺾여버린 제국의 기둥. 송산 전투는 또다시 무참하게 또 한 번 희망을 좌절시켰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숭정제는 14만 명의 최정 예군을 투입합니다. 명나라가 가진 마지막 올인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홍타이지의 치밀한 포위망에 명군은 갇혔습니다. 보급이 끊기자 대열은 순식간에 붕괴되었고 14만 대군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야오둥 벌판에서 도륙당했습니다. 제국의 마지막 정규군이 증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동관 전투 또한 대패였습니다. 이제 내부의 적 이자성이 북경으로 진격합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명장 손전정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폭우 속에서 보급이 끊긴 명군은 진흙탕 싸움을 벌였으나 이자성의 수만 기병에게 짓밟혔습니다. 손전정은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고 이제 자금성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1644년 4월 24일 밤, 이자성의 대군이 북경 외성을 점령합니다. 숭정제는 3명의 공주에게 황실의 여인들이 적에게 치욕을 당하느니 정결하게 죽음을 맞이하라는 비극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숭정제는 어린 소인공주를 직접 베어 죽였습니다. 이어 차녀인 장평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주가 살려달라 애원하자 황제는 오열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너는 왜 하필 황가의 딸로 태어났느냐? 왼쪽 팔이 잘려나간 공주는 피범벅이 된 채 기절했습니다. 딸들을 처단한 숭정제는 아직 어린 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 불씨라도 살리기 위해 그는 황태자 주자랑과 두 아들에게 낡은 옷을 입혀 여장시킨 뒤 성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성문이 부서지는 아비규환 속에서 왕자들은 외갓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잔혹한 운명이었습니다. 훗날 황태자 주자랑은 이자성군에게 붙잡혀 살해되었고 두 동생은 전란 속에 행방불명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4월 25일 새벽, 숭정제는 환관 왕승은과 함께 경산에 올라 자결합니다. 이자성은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정중히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숭정제는 명나라를 끝장낸 무능한 황제일까요? 아니면 망해가는 제국을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불운한 군주였을까요? 백성들은 죄가 없다. 나를 죽여 분풀이를 하라는 그의 마지막 외침은 300년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남았습니다.